현대야구는 바야흐로 대구종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 구종들이 연구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위력적인 변화구 하나를 뽑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구종을 뽑으실 건가요? 데이터상에서의 정답은 시대가 아무리 변화하고 발전했어도 결론은 슬라이더라는 건데요. 다소 평범할 수 있는 이 정답이 만약 본 적 없는 수준의 패스트볼과 결합된다면 그 위력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하는 이 선수는 올해 정말 믿지 못할 일을 만들고 있는 투수입니다. 전성기 체프먼 수준의 구속과 전성기 리베라 수준의 포스를 동시에 선보이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투수로 진화하고 있는 선수일지도 모르겠네요. 2026 시즌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샌디에고의 수호신 메이슨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메이슨 밀러가 시즌 초반이지만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까지 7.1이닝, 총 아웃카운트 22개 중 19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11타자 연속 삼진이라는 엄청난 기록도 함께 말이죠. 필드 아웃을 허용한 건 단 3개뿐. 최고의 타자들이 모이는 MLB에서 나홀로 개수 모드를 찍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내준 볼넷은 단 하나, 내준 안타 역시 단 하나였습니다. 내준 실점은 당연히 없습니다. 4개의 세이브 찬스에서 당연히 4개의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마무리 투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압도적 피칭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 트레버 호프먼 같은 선수들에게서 보였던 그 압도적 위용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WBC까지 다녀온 그가 보이는 이 퍼포먼스는 어쩌면 역대급을 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메이슨 밀러의 삼진율은 대략 80%에 달합니다. 보통 최고 수준의 마무리 투수의 시즌 삼진율은 40%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40에서 50%의 삼진율을 잡는 마무리 투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클로저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전설적인 투수 트레버 호프먼과 마리아노 리베라의 경우엔 호프먼은 98년 37.4%, 리베라는 96년 36.8%가 가장 높았던 시즌이었습니다. 당시에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가 별로 없었죠. 그럼 삼진이 많아진 조금 더 최근 투수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조슈 헤이더 18년 47.8%, 에드윈 디아즈 22년 50.2%, 크레이 킴브럴 12년 50.2%, 아로디스 챗본의 14년 삼진율 52.5% 정도가 10년대 이후 가장 높았던 마무리 투수들의 삼진율입니다. 물론 밀러의 시즌 페이스가 이렇게까지 높을 리는 없겠죠. 이제 단 몇 경기를 했을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왜인지 체프먼의 그 시절에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피칭으로 이런 엄청난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밀러 하면 떠오르는 건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일 겁니다. 최대 168km, 평균 고속 164km의 미친 구속, 2500대의 높은 RPM을 보유한 패스트볼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2025년 포심의 피안타율은 1할 6푼 3리였고 헛스윙률은 무려 37.5%였습니다. 스피드 투수, 그것도 52%의 사용률을 보이는 구종, 거기다 흔히 말하는 직구가 이런 헛스윙률을 보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이슨 밀러의 직구는 기본 개념 이상의 구속과 구위를 지녔다 보니 상식 이상의 기록을 찍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즌 초반이지만 그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는 포심의 비율을 줄였습니다. 52%에서 44%까지 줄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만한 지표입니다. 포심 패스트볼러 투수가 포심을 줄였다? 마치 전성기 오승환 선수가 패스트볼을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밀러는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영상 서두에 언급했던 그 슬라이더가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부터 밀러의 진짜 무기는 슬라이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40km 초반대에 형성되는 슬라이더는 빠르게 꺾여 들어가는 하드 슬라이더의 특징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었는데요. 워낙 뛰어난 구질을 지니고 있다 보니 타자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1할 8리였고 피장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443구를 던지며 홈런은커녕 2루타 하나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드잇 허용률이 25.5%였습니다. 만약 타자의 하드잇 생산율이 25%의 수치를 보인다면 리그 최하 수준의 타자가 되는 건데요. 즉 밀러의 슬라이더 앞에선 모두 리그 최하의 타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밀러와 샌디에이고 코칭 스태프는 슬라이더의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까진 매우 환상적입니다. 슬라이더 피안타율 0할, 헛스윙률 79%, 배럴 타구 허용 0%, 48구 중 컨택된 공은 단 1개, 잡아낸 삼진은 14개입니다. 시즌이 지속될수록 당연히 지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최상의 컨디션일 때 그의 슬라이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대번에 보여주는 지표들이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이 안에서 메이저 선수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변화와 발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현실을 안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 좋은 공,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변화시켜오고 발전시켜옵니다. 구속, 구위 이런 것보다 이런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배워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메이슨 밀러 선수는 이 슬라이더를 정말 잘 깎아온 게 확실히 보입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릴리스 포인트입니다.
지난해보다 높였습니다. 35도에서 39도까지 올렸는데요. 발각도가 높아지니 슬라이더 각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밀러의 슬라이더는 횡 무브먼트도 횡 무브먼트인데 종으로 떨어지는 게 일품인 슬라이더거든요. 이 공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만약 페스트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공일 텐데 슬라이더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타자의 배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되죠. 수치적으로 보면 수직 움직임이 지난해 37.2인치였는데 올해는 38.8인치로 더 많이 떨어지는 공이 만들어졌고 수평 움직임이 8.6인치에서 9.9인치까지 올라 더 많이 휘어져 나가는 공이 되었습니다. A+급의 공이 S+급 공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릴리스 포인트를 바꾼 것만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았고 그 포인트에 맞춰 슬라이더를 잘 깎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로케이션의 확립입니다. 25년 슬라이더 히트맵이고 오른쪽이 26년의 슬라이더 히트맵입니다. 올해는 아직 표본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명확히 보이는 차이입니다. 25년의 슬라이더보다 더 확실한 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종이 슬라이더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로케이션은 매우 좋은 그림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25년의 슬라이더는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제법 되었다는 거고 올해의 슬라이더는 이 각도로 들어가는 슬라이더가 70%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 차이는 야구 초보자가 봐도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되네요. 특히나 좋은 게 이게 이 존을 확실히 그려줄 수 있다면 좌타자 우타자 상관없이 유력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타자에 당연히 멀어지는 이 슬라이더를 공략하기 어려운데 좌타자는 마치 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에 좌타자 입장에서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모로 너무 매력적인 탄착군이라고 생각됩니다. 벌랜더의 슬라이더가 저런 궤적과 로케이션으로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상당한 위력을 뽐냈었던 게 생각나네요. 거기다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선수는 평균 164km의 MLB 최고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라는 겁니다. 그 어떤 타자도 타이밍을 앞에 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애초에 이 140km 슬라이더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슬라이더 자체의 체급 자체도 높은데 그것과 커플을 이루는 패스트볼의 체급도 최고 수준의 품질이니 타자들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셈이겠죠. 이 패스트볼 타겟존을 보면 아시겠지만 메이스 밀러는 상당 부분을 보통 타겟에 던집니다. 빠른 구속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좋은 로케이션이죠. 그리고 동시에 슬라이더를 최대한 살리기 가장 좋은 로케이션이고요. 슬라이더와 같이 놓고 보면 높은 쪽 패스트볼과 떨어지는 슬라이더라는 아주 확고하고도 매력적인 존이 상상되실 겁니다. 숏보는 차세대 트라웃이라고 불리는 신의 타자 코너 그리핀과의 승부를 보면 어떤 그림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초구는 101마일 165km의 포심을 던집니다. 상승 무브먼트가 느껴지는 위력의 공이죠.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이구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존으로 슬라이더를 던져 스윙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좋은 궤적과 좋은 위치죠. 앞서 하이 패스트볼을 보고 난 후 이 슬라이더 배트가 안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 던졌던 포심과 비슷한 위치로 이번엔 166km의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구속도 구속인데 포심의 컨트롤이 훌륭합니다. 타자들이 모르진 않지만 이걸 건드려서 안타를 만들고 홈런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공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공을 던지기 위한 셋업 피칭이었죠. 바로 그 슬라이더인데요. 평균 구속이 106km가 넘는 메이스 밀러의 공을 치기 위해선 타자는 보통 홈플레이트 앞 10m 지점에서 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0.15초에서 0.17초입니다. 영상으로 대략 이 정도 위치에서 타자는 결정을 해야 하죠. 우리가 그리핀이라면 이 공을 뭘로 보일까요? 바깥쪽에 꽉 차는 패스트볼로 보이지 않을까요?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배트가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한 순간 공은 빠르게 떨어져 나가고 타자는 헛스윙을 하게 되죠. 이런 패턴은 비단 신인 타자인 그리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밀러와 상대하는 모든 팀과 타자는 이 패턴과 이 로케이션을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구위와 압도적인 구속, 거기다 잘 다듬어진 컨트롤까지 올 시즌 밀러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전성기 시절 체프먼의 위력으로 포심을 던지고 벌랜드 수준의 슬라이더를 던집니다. 이 투수 과연 올해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너무도 기대가 되는데요. 메이스 밀러의 2026년 행보는 올 시즌 MLB를 보실 때 반드시 지켜봐야 하는 메인 퀘스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